안녕하세요, 임용환입니다. 오늘은 순리열전의 세 번째 인물 공의휴입니다. 공의휴는 노나라의 박사였어요. 박사는 요즘 같은 학위가 아니고 관직명입니다. 조선에도 박사라는 관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좀 높은 자리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. 법을 제정하고 법을 바꾸라고 명령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을 평하기를 법을 준수하고 이치를 따랐다. 그리고 다시 바꾸는 일이 없었다.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.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 놓고 자주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안 바꾸는 것도 문제예요. 그래서 사람들은 또 싸워요. 법을 한번 만들었으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느냐? 아니면 수시로 뭐 문제가 생기면 바꾸는 게 옳으냐? 조선시대도 내내 그래요. 밀어붙여야 됩니다. 끝까지 가야 됩니다. 무슨 일입니까? 법이라는 거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바꿔야 됩니다. 이라고 맨날 싸워요. 사마천은 이걸 알고 이 순리열전에 공의휴를 넣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거 말고 넣을 이유가 없어요. 별로 일화도 없어. 그래서 이거 갖고도 막 싸우는데 자세히 다시 보시면 앞줄에 뭐라 그랬냐면 법을 준수하고 이치를 따른다. 이치를 따른다. 그러니까 바꾸냐 안 바꾸냐는 그 하나만 한 소리예요. 왜? 바꾸는데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바꾸느냐가 문제예요. 누구 말대로 이 법이 하나도 쓸데 없어졌어. 정말 갈 때까지 갔어. 그때 바꾸는 게 옳으면 누가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. 문제는 법이 기능을 할 때 기능은 하는데 이게 득보다 실이 많다거나 아직은 득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달 딱 꺾어지면 파산이다. 이런 것 때문에 싸우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한번 밟았으니까 끝까지 가야죠. 뿌리를 뽑아야죠. 뭔 소리야.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면 책임질까? 이러고 싸운다고. 이거는 백날 싸워도 답이 안 나와. 이 답이 앞에 있잖아. 이치를 따른다. 항상 법은 상식과 융통성이 필요해요. 그런데 법이라는 건 어쨌든 현실에 절박한 필요가 생겨야 바꾸거든요. 법이라는 게 미리 또 만들지도 못해요.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 만들어서 절박한 필요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바꾸는 게 법이에요. 그래서 앞에다가 이치를 따른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. 요게 힘들다는 거지. 구체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이치를 따랐다.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. 오늘은 이게 스토리가 왜 이렇게 따분해지냐. 아무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암시적인 말이 있습니다. 관원이 법을 지키고 단정해졌다. 이 단정해졌다는 건 복장을 단정했다는 게 아니라 소위 말대로 애들이 룰을 지키고 지저분하게 안 굴더라. 왜? 충분한 녹봉을 주고 녹봉을 줬으니까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했더니 자기들도 그게 낫잖아. 뭐 지저분하게 주고받는 것보다. 그런 거를 단정해줬다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례가 나와요. 이런 일화가 있죠. 누가 이제 생선을 보냈어요. 세상에 생선을 보냈어. 선물이야.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.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이거 무슨 큰 뇌물도 아니고 선물인데 왜 안 받습니까? 그랬더니 공의휴가 나는 이미 녹봉이 충분해. 그러니까 그 당시 관료들이 다 잘 살진 않았겠죠. 그러니까 녹봉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선물 좀 받는 거예요. 어떠냐. 근데 이건 요즘 기준이 아니라 옛날에 좀 못 살던 살 때 기준이에요. 하지만 나는 내 월급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이걸 왜 받냐. 아 그래도 무슨 성인데. 맞아. 성인은 맞아. 근데 녹봉이 충분한 내가 선물을 받으면 녹봉이 충분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은 이거를 당연히 받을 거 아니냐. 그래서 안 된다. 그분이 집에 이제 뭐 부인이 채소밭을 갖고 왔대나? 채소가 되게 맛있다고. 그랬더니 갈아 엎어버렸단 말이에요. 왜? 재상집 채소면 솔직히 맛없고 기생충이 없어도 애들이 와 사간다고. 사람 뻔하거든. 그렇게 돼도 관계를 맺을 거 아닙니까? 사람은 다 악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의도를 하고 법을 지켰어도 재상의 채소밭 갖고 온 불법이란 말이 없잖아요. 그리고 그 채소를 가지고
공짜로 주면 오히려 오해받을 거 아니에요. 저 사람이 왜 사람들한테 공짜로 뿌리지? 근데 돈 받고 팔았으면 아주 합법적이잖아. 근데 사실은 그렇게 돈을 받고 거래를 트면서 사람들이 틀 거란 말이야. 그래서 나는 합법적이지만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. 엎었다.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마천은 공의유를 순리열전에 실었어요. 그럼 이게 왜 대단하냐? 조선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질 않아요. 일부러 그랬어요.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꽃감이 명산이다 이거예요. 지금 우리 생각에는 꽃감이 명산이면 상인이 그걸 해서 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상인도 돈을 벌고 뭐 벌고 다 좋은데 조선은 억말 정책을 한다고 그거를 상인이 사서 못 팔게 해요. 그럼 꽃감이 유통이 돼야 될 거 아니야. 그건 어떻게 유통하냐? 수령이 곡물로 받아서 중앙에 납품을 해요. 그러면 받아서 이걸 관료들한테 나눠줍니다. 그렇게 돼서 주고받는 물건 속에 싹트는 우정이 되어버려요. 이게 분명히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받은 걸 나눠주는 건데 따지고 보면 누가 독점을 해서 이걸 파는 게 아니라 나눠주니까 참 자선사업가고 좋은 것 같지만 돈 거래하는 것보다 공짜 거래가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. 왜?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니고 기부잖아요. 기부. 그러면 어떻게 해? 나중에 뭔가를 테이크해야 된다고요. 제일 좋은 건 정당한 가격을 내고 정당한 가격으로 파는 게 차라리 나아요. 근데 이런 주고받는 이 우정 문화가 사실 권력하고 결탁하게 되면 엄청난 부정을 가져와요. 그래서 공의유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. 선물 안 받는다. 사마천이 이 공의유 얘기를 실었던 거는 사마천도 이제 한나라가 초창기 한무제 때니까 국가 이제 제도를 만들어가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던 때였거든요. 그러니까 사마천도 지금은 건국초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가면 뭐가 문제냐? 결국 권력은 돈하고 유착하거든요. 이게 제일 위험하거든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위에 있는 합법적으로 움직이는 권력과 결탁 이걸 막아야 된다. 공유가 생선을 거절한 거는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권력과 경제가 결탁하는 끈 자체, 시작점을 끊어야 된다는 의미예요. 그래서 이걸 실은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백리 정말 뭐 굶어 죽어도 나는 남의 집 옆집 쌀 한 톨도 안 쓴다. 이런 걸로 이 이야기를 오해하니까 좀 도둑만 잡고 큰 도둑은 못 잡는다. 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법을 어기는 도둑보다 법을 안 어기는 도둑 아닌 도둑이 100배, 1000만 배 더 사회에 큰 해를 끼친다. 그래서 사마천이 공의유의 이야기를 순리열전에 집어넣은 겁니다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